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저조합니다. 양시장 모두 다 부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세부 사항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죠. 새로운 테마라든가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기보다는 HBM 외에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CXL 그 다음 오늘은 유리기판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 안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ESS, 원전, 전력 또 한 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좀 답을 정해준 것 같은데 계속 들고 가자니 뭔가 지루하고 또 매도하자니 수익이 날 것만 같고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이슈 추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매일같이 제가 또 본부장님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대표님입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 최근에 이제 시장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게 또 한 번 언급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시장 안에서 이제 새로운 소스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돌았었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HBM에서 CXL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유리기판도 좋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좀 부진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는 일단 돌아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코스피의 등락률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조금 재미없지만 그래도 주 후반에 뭐 미국에서 파월 의장 오늘도 발언이 있을 텐데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요. 뭐 CPI라든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지나가고 나면 좀 더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키 맞추기 위한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에 2년 6개월 만에 또 2,80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좀 체감이 잘 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이슈 추적 함께 해보시죠. 네, 유리기판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안에서는 국내 시장 유리기판 테마가 강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전주가 뜨겁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는데 수주 기대감 믿어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이슈 추적 유리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과 관련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검색하던 중에 한 리포트가 있어서 확인해 볼게요. 최근 반도체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는 그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 성장을 보시면요. 2020년의 경우에는 한 70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게 추후에 마지막에는 19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AI 수요가 증가하고 데이터 수요량이 또 많아지니 이 전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실리콘 포토닉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AI 등을 통한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건데요. 보니까 기존 반도체 신호 전달 방식을요. 전기에서 광자, 광신호로 바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빠르게 전송되고 최대 전송거리도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력 효율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엔비디아라던가 TSMC, 브로드컴이 다 같이 합심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유리기판 이야기하다가 실리콘 포토닉스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 유리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리기판이 처음 언급된 것 역시도 무언가 기술력을 좀 증대화하면서 전력을 또 소비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배경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는 거고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테고 그러기에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로 인해 또 유리기판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나온 리포트도 아니고요. 유리기판이 오늘 짱 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그 테마주들이 오늘 짱에서 강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SK그룹의 회장이 네. 미국에 있는 그 앱솔릭스의 자회사죠. 앱솔릭스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양산에 대한 시점이 올해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보시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쪽에 이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용화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KC 쪽에서 이제 앱솔릭스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플라스틱 기판에서 이제 유리 기판 쪽으로 기판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열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포저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도 많은 회로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수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C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대표적인 IT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 6% 정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2034년도가 되면 약 15조 규모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직은 작은데 만약에 이 기술력이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응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의 규모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유리기판 같은 경우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음식료 시장이라든가 방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몇백 퍼센트 혹은 뭐 몇천 퍼센트 상승했다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이 유리기판 시장의 지금 당장의 시장 성숙률은 좀 미미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미래 반도체 먹거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기에 그 미래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분들이 테마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를 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 유리기판이 시장에 언급됐을 때만 하더라도 SKC와 삼성전기가 대장처럼 거론이 되는데 요즘 뭐 JNTC, 오늘은 HB테크놀로지, 롯데시스템즈, 다른 중소형주들도 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좀 구분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HB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시간 기준으로 2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기판 시장 성장 따른 뭐 검사 장비 수요 증가 기대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디스플레이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다루고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리를 많이 이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C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AMD라든지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부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YC캠이라든지 오늘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YC캠이 그동안은 시장에서 좀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변동성을 보였다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었던 HB 테크놀로지 같은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대장주의 성격이 덜했었던 기업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좀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한 테마로 취급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는데 이재규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까지 이들의 테마가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이 유리기판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혹은 다른 뭐 CXL, PM 그 관련주들이 좀 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지금 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약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10%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유리기판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CXL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HBM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CXL이 움직였고 유리기판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전제는 어쨌든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성장하거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IT 세트 쪽에 대한 수요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휴대폰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자 부품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 두 가지 기업인데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IT 전자 부품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세트 수요가 자극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유리기판도 그의 한 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 관심주로 SKC, 피로틱스도 같이 언급해봤습니다. 이번엔 원전으로 가볼게요. 오후장에 좀 힘이 오전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지 원전 이슈. 일단 K원전 신흥 강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시장 진출한 때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7월에 체코 원전 4기의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이 준비되어 있죠. 또 내년에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그리고 내후년에는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이벤트가 남아있는 원전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체코 원전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 두코바니 및 테물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가 시행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규모 최소 3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 K팀이라고 하는데요. 한수원과 함께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입차 해설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가성비로 따진다면 한수원 팀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바로 이번 달에 중순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장의 체코 이슈를 보고서는 원전주를 접근해 본다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바로 그 기로에 놓이는 주요 갈림길일지 오늘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기대가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달 17일 날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납기이라든지 가성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라든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 선거에서 우세한 결과물을 가져갔었던 정당 쪽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체코 쪽에서는 프랑스 쪽에 수주를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탈락이 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는 오히려 그때 역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전 원가라든지 납기를 맞추는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장에는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좀 찍히는 것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어느 정도 묻어 있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경우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의 수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매년 수출을 잘 해오는 줄 알았거든요. 15년 만이라는 이 무언가 키워드가 투자자분들에게 주는 기대의 요인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간으로도 원전 주가들의 상승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요? 네, 일단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네. 우리가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결과물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여전히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년 만에 우리가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유럽 쪽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계획을 만들었을 때 8기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현재 4기까지는 우리가 진행을 해줬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5기라든지 6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5년 만에 따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그런 확장성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 쪽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그래서 유효하고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원전주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원전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설비 용량을 추산해 봤는데요. 원자력 기구의 계산 결과 116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있는 이 설비 용량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786기가와트가 추가적으로 증설돼야 되고요. 그 안에서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410기가와트가 증설돼야 된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원전주 뭔가 불안해, 무서워라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리고 이 전기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원자력 설비 용량은 늘어나야만 한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전주로 인해서 속았던 적이 많아서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무섭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재규 대표님 좋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잖아요. 네. 원전 내에서 대장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좀 강한 한전산업 뭐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관심주로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진엔텍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4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손절가는 34,5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진엔텍은 워낙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한 가지 기업을 더 말씀드려보자면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다른 원전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좀 우량한 기업들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 한전기술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정리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유례기판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 기업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한전기술 언급했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알아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